고품격 스포츠 팩토리 고스펙. 안녕하세요, 황서희입니다. 오늘은 김포FC 유소년팀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2022년 4월 27일 김포FC 유소년 선수 고등학생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엔 코치와 몇몇 동료로부터 폭언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스포츠윤리센터와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포FC는 이 문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4월 6일 서영길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스포츠 춘추는 서영길 전 김포FC 대표이사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정리를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작년 2022년 4월 27일 저희 유소년팀 숙소에서 A군이 투신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유소년들 그리고 부모님들 굉장히 많은 큰 충격이 있었고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황망하고 안타까움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혹시 그 현장에 있으셨다고 했는데 네. 혹시 현장에서 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도 여쭐 수 있을까요? 제가 출근하기 전 7시 20분에 저희 FC 직원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가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빨리 와주셔야 되겠다라는 보고를 받고 제가 한 7시 40분 정도에 현장을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방대원 그리고 구급차 경찰관들이 오셔서 아이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고요. 시신 수습이 끝나고 장례식장으로 갔었는데 그때 지금도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는데 그때 그 현장에 있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현실감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을 가다듬기 시작해서 절차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아이들도 현장에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한 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SNS에 유서를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서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그날 이후에 그 아이의 아버님 그리고 유가족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유서 비슷한 내용으로 자기 개인 카톡에다 올렸다라는 내용을 들었고요. 그게 개인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다가 어떠한 내용으로 유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전혀 내용이 저희한테 전달된 사항이 없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저희가 추측을 했던 거는 5월 2일 날 국민청원의 글에 몇몇 선수 그리고 코치 2명 이름이 거론되면서 폭력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왔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내용이 저희가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받은 내용은 작년 11월 달에 아버님이 저희 구단하고 그 코치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때 거기에 첨부된 고소 내용에 근거한 페이퍼로 일부 확인한 사실 이외에는 저희가 그 유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이날 김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A군의 명복을 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유가족과 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은 없을까요? 유가족분들한테 저희가 명복을 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고 마음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사무국장과 저하고 상의를 해서 그 추모를 빕니다라고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름을 빼달라고 하셔서 바로 삭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건데 그 개인 카톡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구단에서도 이게 자체 조사가 진행되려면은 그 카톡 내용을 좀 받아보고 좀 파악을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네. 카톡을 좀 요청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달라고? 저희가 그 경찰서에다는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조사 나왔을 때 어떤 내용으로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는 전혀 저희한테 줄 수가 없다. 개인의 문제가 관련돼 있고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 어떤 거를 근거를 가지고 구단에서 자체 조사를 하라는 건가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가족분들하고 같이 장례를 치르고 그 아버님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아버님의 뜻을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가장 강력한 뜻은 사망한 자녀분에 대한 어떠한 이름이 언론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그 유서에 거론된 그 비망록 같은 데다 거론된 선수 6명과 코치 2명에 대해서 영원히 축구를 할 수 없게끔 조치를 해달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11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언론사에다가 그 A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작년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언론사 약 한 40군데하고 기자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어떠한 인터뷰나 구단에서 대응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아버님의 허락을 받고 아버님한테 직접 기자분들을 연결해 드린 일 이외에는 저희가 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님이 요구하신 거는 이 아이의 비망록에 거론된 선수 6명, 코치 2명에 대해서 영원히 축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달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스포츠윤리센터, 경찰의 조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끔 의뢰를 했고 그리고 또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었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반발이 된 부분이 네. 당해 8월이었죠. 해당 지도자들과 재계약을 맺었잖아요. 네네.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아버님이 요구하신 대로 내용 그대로입니다. 언론에서는 12월 달에 계약을 했다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감독의 기한은 8월 30일까지였습니다. 8월 30일이었는데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5월 2일 날 저희한테 5월 3일, 4일에서 이틀 동안 아이들을 다 조사를 했고 코치들을 강도 높게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단에 직접 4분이 오셔가지고 수사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사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방을 격리를 해서 방 8개에다 격리를 해서 하루 종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강도 높게 조사를 했고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구단에다가 말씀을 하셨을 때는 6월 달까지 1차 조사는 끝나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 늦어도 8월 달까지는 어떠한 결정사항이 나올 것이니까 8월 달까지는 자기네가 조사를 다 끝내서 통보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받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8월 달이 돼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그리고 거기 학폭에 관련됐던 부모님들이 여러 차례 스포츠 윤리센터에 다 전화를 했어요. 왜 결과가 안 나오느냐? 왜 결과가 안 나오느냐? 왜 결과가 안 나오느냐고 계속 질의를 했지만 계속 차일, 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8월 말일이 됐는데 재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이 친구들을 재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학폭에 관련된 부모님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부모님들 모여서 사무국장, 비상대책위원회, 저 이렇게 모여서 이 친구들을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라는 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구단을 떠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죄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구단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현재까지 어떠한 행위가 발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친구들하고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는 명분도 없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선수 20여 명의 선수 부모님들도 감독 코치하고 가기를 원했고, 구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고 내보내야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아버님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 아닌가. 아버님이 원하셨던 영원히 축구를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에서 재계약을 하게 된 거지, 이 친구를 보호하고 덮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도 덮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FC 관계자, 저 비롯해서 비상대책위원회 모든 김포FC의 관계자분들 한 번도 누구한테 덮거나 은폐하거나 숨긴 적이 없었고요. 있는 그대로를 다 조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돌아가 봐서 네. 해당 선수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나요? 저희가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데 원인이 없다.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 생각에 감독하고 코치하고 수십 차례 얘기를 했고, 아이들의 동향을 계속 파악을 했고, 부모님들 만나서 상담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았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던 저 어른들도 심적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같은 숙소를 썼고 같이 옆방에 있었던 아이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거를 한 번 정도는 돌이켜보고 아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차원에서 그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저희는 굉장히 남아있는 아이들의 심리 상태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아이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사회 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다? 그 결과하고 원인을 찾아주는 게 저 생각에는 스포츠윤리센터와 사법기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믿고 기다렸고 그분들이 빨리 해결해 주실 줄 알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이 아이가 여기 관계자들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과연 11개월이나 걸릴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결과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11개월씩 간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구단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혹시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언론에 보니까 뭐 윤리센터에서 사람이 없었다, 뭐 저희한테 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2월 달에 제가 그 시의회 행감에 들어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도 제가 2월 2일 날로 기억하는데 그때 가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사법 조사기관에서 도대체 지금까지 여태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왜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 그렇게 강도 높게 조사를 해갔는데 왜 도대체 연락이 없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지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어떻게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7개월, 8개월 동안 아무 연락도 없고 저희가 수십 차례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언론에다가 저희가 왜 안 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는 줄 의무가 없다? 그런데 코치 감독들한테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너는 징계라고 보낼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김포FC 대표를 할 때는 제가 기관의 장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할 말을 못했지만 저는 이제 일반 시민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사망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피를 토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피해자 사망한 아이의 가족들 또는 김포FC 구단의 관계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폭에 관련된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지. 요즘 학폭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1개월 동안 학폭에 관련된 아이들 부모님들은 과연 그 심정이 어떻겠는지. 이거를 해결을 안 해준 피해자 가족은 과연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한 번 정도는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조사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김포FC가 늑장 대응을 했다, 재계약을 했다, 이걸 프레임을 씌워서 어떻게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시민으로서 안타깝고 우리 구단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남아있는 유소년 선수들 부모님들한테 그게 죄스러운 겁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타깝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현장을 목격한 남은 아이들 이야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은 따로 치료를 받거나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그 사건 발생이 되자마자 저희가 김포시 청소년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김포시 청소년 재단에 의뢰해서 심리 상담사 8분을 동원을 해서 그 아이들을 사건 직후에 바로 부모님들하고 연락해서 즉각 조치를 했고요. 9시에 전부 다 기가 조치를 해서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거치면서 심리 상담사 8명을 출장을 시켜서 2주간의 치료를 하고 석 달 동안 계속 아이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트라우마 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서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치료를 하고 그 숙소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재단과 협업을 해서 김포시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전원에 있는 멀리 외곽에 있는 조금 이렇게 좀 안정된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저희가 6개월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연말까지 아이들을 케어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라 지금 생각해봐도 남아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어른들도 굉장히 충격이었던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A군의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전혀 좀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물론 뭐 대표이사로서 하셔야 될 일도 많고 챙겨야 될 식구들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 김포 유소년 팀 그리고 혹시 A군과 따로 얘기했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참 그날 제가 오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 친구가 아니고 꽤 커요. 고다기를 치고 한 178, 180 가까이 되는 친구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김포FC 본관에 들어가면 우측에 트레이닝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서너 명의 아이가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더라고요. 그래서 왜 운동장에서 안 하고 여기서 니네들끼리 하고 있어? 그랬더니 지금 현재 부상을 당해서 한 3주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라. 그리고 올라갔던 그날 안타까운 날이 생긴 날 하고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혀 이상 증후는 못 느끼셨던 거네요. 전혀 없었고
저기 언론에서 보도됐다시피 그 사고가 나기 1시간 반 전까지도 어머니하고 통화를 해서 김포 FC 너무 좋다. 축구화 사달라고 전화를 했다라고 그 언론에 보시면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 반까지 그렇게 축구하고 싶다고 하고 신발 사달라고 했던 친구가 갑자기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그날 그 시간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방 숙소를 쓰는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지만 그 뭐 특별하게 그 핸드폰에 관련된 이야기 이외에는 저희가 들을 수가 이야기에는 더 들은 바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든 책임을 지시고 사퇴를 하셨는데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사법기관이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그 카톡 외에 이 A군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뭔가요? 글쎄요, 저희한테는 어떠한 내용으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폭력이 있었는지를 전혀 김포FC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실 수가 없는 네, 거죠. 저희한테 어떠한 공문이나 어떠한 내용으로 이 코치 감독이 잘못됐다, 아이들이 잘못됐다라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지금까지? 네. 그 모든 내용은 다 개인적인 메시지나 카톡으로 갔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서영길 전 대표이사께서는 왜 사퇴를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신 건가요? 저는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언론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고 아마 한 100회 이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데 새로운 피해자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는 끝까지 이 사망한 아이의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파헤치려는 생각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지 이게 어떠한 뭐 유착이나 압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한 적도 없었고 저는 분명히 코치 감독하고 재계약을 할 때 거기에 별첨상으로 써놨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구단에 어떠한 일을 껴쳤을 때는 모든 사법적인 권한은 내가 강력하게 행사하겠다라는 별첨의 계약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아, 계약서예요? 네. 유가족 측에서 네. 지도자들을 형사 민사 고소했다고 아까 네. 얘기도 하셨고 네. 요 김포FC 유소년 팀을 상대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는데 네.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떤가요? 현재는 민사 소송으로 해서 감독, 구단, 코치들 해서 그 현재까지 심적 피해 보상 해가지고 일부 청구 소송으로 3,100만 원 정도의 청구가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영업정지 U18팀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해서 3,100만 원 정도, 6,200만 원 정도의 그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민사 소송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형사 소송은 아니고요. 민사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해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단 차원에서 방어를 해야 작년까지는 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해임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난 건 아닌 거죠? 아,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번 건만 아니라 사건을 좀 보게 되면 체육계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데 네. 우리는 말씀해 주신 대로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잡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을 볼 때 많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비축구인으로 축구계에 들어와서 대표이사를 하면서 이제 축구판, 스포츠판을 좀 경험을 하셨는데 네. 우리 체육계가 이번 일을 통해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비축구인이고 경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 어떠한 원인이 있다고 결과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을 찾기 전에 어떠한 언론, 어떠한 단체들이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에다 놓고 호도를 하고 잘못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예측을 해서 마치 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간다고 하면 저는
사망한 아이의 부모님도 저는 그거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아이가 왜 사망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라든가 사후 보고라든가 앞으로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학폭에 대해서 충분히 어른들이 검토를 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분명히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현재까지 어떠한 원인이 전혀 없습니다. 원인이 전혀 없는데 자꾸 결과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아무런 지금 현재 이 아이가 사망의 원인에 이르게 된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임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혹시라도 이 친구들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이 친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여기에 관련된 학생들 6명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남아있는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구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 여기 코치 감독도 저희 소속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표이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유가족 입장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선수나 여기 코치나 감독들도 보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말씀을 드린 게 그럼 정확한 잘못이 있고 원인이 밝혀져야 아버님이 사망한 아이 아버님이 원하는 진짜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아이들 네. 그리고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U18팀에는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꿈을 꾸고 축구 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땀 흘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김포이사 대표직을 사퇴를 하셨는데 지금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른이 김포FC에 존재하나요? 제가 대표사직을 그만두고 유소년팀 아버님들한테 지금 전화가 몇 차례 왔는데요.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감독도 공석이고 코치도 공석이고 지금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여론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1학년까지 받아놔서 30명이 넘습니다. 지금 선수가. 지금 숙소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지금 상황을 한 번 정도는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 이제는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코치나 감독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이제는 어떠한 코치나 감독이 와도 핸드폰 쓰면 안 돼. 머리 단정하게 자르면 안 돼. 공 똑바로 다치면 안 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공을 차십시오. 핸드폰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 온 내용이 그겁니다. 아이들 통제를 할 수가 없다. 아이들이 와서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 밤 11시, 12시까지 핸드폰을 가지고 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구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프로의 유스팀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온 선수들입니다. 남들 똑같은 또래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직업적인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목표는 축구로 대학도 가야 되고 그리고 프로팀도 가야 되는 꿈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단순하게 축구하는 아이들이라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은 이거 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꿈을 받쳐주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게 저희 김포FC 구단에서 해야 됐던 일이고 그 꿈을 이룰 수 없게 날개가 꺾이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너무 죄스럽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의해서 계속 움직였던 여태까지의 이 스포츠계의 관행이라는 게 아마 때렸을 것이다. 아마 폭행을 했을 것이다. 아마 어땠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가정을 가지고 만약에 그 친구들을 징계를 하면 과연
사망한 아이의 아버님은 흡족하실까? 저는 그게 의문이 듭니다.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가해자를 추려내고 거기에 마땅한 응징을 해야 되는 게 사법기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단, 그리고 앞으로 축구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고 하니까 왜 내려놨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감독 코치들을 저는 잘못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아이가 사망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하고 코치를 해임을 했습니다. 그 해임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대표이사로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표자인 저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관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들 하지 마시고요. 그 김포FC 축구단이라는 시민구단의 이런 이름에 걸맞게 그 마지막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차원에서 직을 사임한 거니까, 뭐 축구가 싫어서 아이들을 버리려고 한 거는 절대 아니니까 항상 김포FC는 제가 응원하고 어떤 대표님이 오시더라도 열심히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품격 스포츠 팩토리 고스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